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이해의 기술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컴퓨터와 인연이 되어서 비교적 혼자 힘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왔습니다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만지던 초기에 영어위주에서 한글 명조체 한글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찬진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래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메일에 관한 건데, 대형 컴퓨터와 PC 버전에서의 이메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유도라를 찾아가지고 유도라에 매료된 그런 적도 있고, HTML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주로 열을 올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맡은 이칼라지 강의와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접목하는 그런데 눈을 돌리기도 했고, 그 후에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테드라든지 에지클럽, RSA 이런 명사들의 강의를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청취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 돕는 그 번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생각을 해오고 노력을 많이 거기에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년 후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동영상에 관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다가 이제 최근에 크립챔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 제작 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포스팅한 내용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내 기술이 좀 뭐라 그럴까요, 초보자라 그런지 어설퍼서 청취자가 많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으로는 한 25개쯤 업로드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접근하는 것을 스터디해 가지고 가능하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조한나 맥윈이라고 하는 분의 진동을 높이면 세렌디피가 증가한다, 그런 제목의 테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려고 이제 하는 중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비교적 불란서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많이 이용한 걸로 내가 이제 알기로는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게 좀 접근을 해보는데 요한나 그분은 세렌디피티를 우연으로 해석해서 우리 몸의 심장 박동처럼 진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인위적인 동조 싱크로나이즈를 일으켜서
우리 세포, 뇌의 파장마저 변해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 품에 안겨서 자장가를 들으며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은 포근하게 잠이 드는 어떤 현상과 같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어떻게 그 시각을 작용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청취하는 그 사람들이 많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경우는 대략 3C라고 해서 이제 요소가 강의 요소가 3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커머스 이렇게 두는데 대학 강의는 커뮤니티는 이제 학생이 등록하고 밀려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콘텐츠하고 커머스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콘텐츠가 이제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커머스는 주로 이제 광고 효과와 같이 어떤 결과를 저술해서 책으로 이제 파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네트워크상에서 커뮤니티 형성, 즉 청중을 어떻게 자극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은 내 자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보니까 비디오 IQ라고 하는 회사에서 슈퍼차지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과 여러 조건을 잘 보이며 유혹의 손길을 뻗쳐오고 있습니다. 내가 올린 여러 개의 동영상을 바이오테크 피처 포럼 2022년에 이 바이오테크 피처 포럼이 세션을 3곳에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를 시시를 얻기 위해서 업로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에서 나의 최근에 업로드한 내용을 몇 개를 거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이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인가 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성서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눈이 멈추게 됐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상당히 멋진 원리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now와 그리고 이제 past 과거, future 미래 이렇게 구분해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랑이요, 미래는 소망이요, 과거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이 잘 꼬여져서 믿음이라고는 역사적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에 따라서
루터 같은 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생태학 이론 중에서도 어떤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런 원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생태학에서 특히 그 환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를 랑겐하임이라는 독일의 생태학자는 세 가지 나우와 피처 미래를 해서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런데 이제 환경이라는 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지금에 작용하는 환경, 오퍼레이셔널 엔바이러먼트, 작동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미래는 포텐셜 엔바이러먼트, 잠재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환경과 잠재 환경이 잘 꼬여서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엔바이러먼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찾아낸 것이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명제를 해석하는 기본일까는 사실은 확실치는 않으나 하여간 이런 그 세렌디피티한 생각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서 2023년부터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전공 분야 생물학 그 중에서도 생태학적인 어떤 내용을 체계화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볼까 하는데 생물학은 상당히 정의하기가 못 있습니다. 생물학은 이제 두 개의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세포설, 셀 세오리라고 하는 이론에서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어떤 실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구조와 어떤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또 한 가닥은 콘크리트한 게 아니고 이제 앱스트랙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셀과 대비하는 걸로 이제 스피시스 컨셉, 그 종설이라고 할까요? 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 종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는 실제 존재하는 건데 비해서 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앱스트랙트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설은 주로 생물학의 도구마인 DNA, 그러니까 이제 RNA를 거쳐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명현상에 이어가는 그런 생물학적 기본과 그래서 이제 MCD 바이오로지, 몰레큘러 바이오로지라든지 셀룰러 바이오로지, 디벨롭멘탈 바이오로지 이런 쪽을 주로 연구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이며 종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컬러지하고 주로 환경학하고 진화론에 관한 것을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 컴퓨터과학과 접목이 되면서 많은 새로움이 알려지게 돼서 상당히 희망스럽고 인류가 그 어떤 학문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로봇이라든지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 슈밥이 이제 이론을 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교육학적인 그 어떤 창의 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의 핵심은 대략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이라든지 소통,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협력,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문제, 크리에이티비티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게까지는 어려운데 어쨌든 상당히 서광이 비치는 것은 생물학이 미래 인간들이 잘 개척해서 아주 유용한 그런 길을 닦는 것이 생물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음 해부터는 열심히 동영상을 제작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